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구조방정식으로 이제 조절 효과를 이제 검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방정식에서는 이제 조절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절 변수를 집단화 시킵니다. 보통 이제 SPSS에서 조절 변수는 상호작용 변수를 곱하고 막 그러는데, 에모스에서는 약간 다중공성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집단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다중집단 분석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조절 효과를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일단 조절 변수의 개념은 뭐 아시죠? 예,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그 영향, 0.3의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조절 변수가 의 수준이나 조절 변수의 하위 집단에 따라서 그 영향 정도가 뭐 0.4가 될 수도 있고 0.2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영향 정도를 조절하는 변수인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회귀계수, 경로계수가 다른가를 검증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월소득이 명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0.5인데 전체 집단은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을까? 남자는 더 명품 구매 횟수가 좀 줄고 여자는 더 강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남자의 경로계수와 회귀계수와 여자의 회귀계수를 이제 비교하고, 그리고 그 계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이제 조절 변수의 기본적인 방법이죠. 뭐 성격처럼 이제 수치화되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구조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뭐 1점에서 5점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구조방정식에서 이거는 평균이나 아니면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을 이렇게 집단을 나누어서 다중 집단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뭐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이 적응과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몰입과 성과에 미치는 요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른가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다른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이게 약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개념과 이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은 바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 정보 요인 분석 단계에서 측정 모델 상황에서 이 두 집단, 즉 제조업과 서비스 집단의 그 어떤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의 그 경로 계수죠. 표준화 계수.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가를 검증합니다. 그걸 이제 측정 동질성 모델이라고 해요. 측정 모델이 두 집단 간의 동질한가. 여기서 이제 적합도가 좋게 나타나야 됩니다. 두 집단을 한 모델에 동시에 넣어봤더니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제 만들어서 어, 형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의 그 경로계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적합도가 좋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분석은 요거 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이 A 집단과 B 집단, 제조업과 서비스 집단의 경로 계수를 비교할 때는 이 형태 동질성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실제적인 그 경로에 대한 그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등가 같다라고 제약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인문화에 미치는 이 제조업의 요 경로 계수,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이제 P1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서비스업의 요 경로 계수, 제가 이거는 Q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P1과 Q1, 이 경로 계수가 같다라고 모델을 제약을 합니다. 강제로. 자, 그러면 같다면 이 경로 계수가 같다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하게 얘도 0.4고 얘도 0.4다. 이 정확한 수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거의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0.3, 0.38이고 뭐 0.4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의 비슷하다면 같다라고 제약했을 때에도 모델이 안 좋게 나타나진 않아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 같은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모델 적합도가 괜찮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조업은 이게 0.3대 서비스업은 0.1이에요. 되게 크게 달라요. 근데 이게 같다라고 강제로 제약을 했으면 모델의 적합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아져야 될까요? 나빠져야 될까요? 아니면 비슷하게 될까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지 않은데 억지로 같다라고 하니까 모델이 데이터랑 안 맞죠. 따라서 이게 다른데 같다라고 하면 적합도가 나빠야 됩니다. 여기서 적합도는 GFI, AGFI 같은 그런 적합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델을 비교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HFI, GFI 같은 적합도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카이스퀘어 검정을 합니다. 카이스퀘어. 카이스퀘어 검정했을 때 결과가 더 악화되게 나타납니다. 언제? 경로 개수가 다른데 같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조절 효과가 있을 때는 이게 경로 개수가 비슷할 때예요. 경로 개수가 다를 때예요. 경로 개수가 다를 때 우리는 조절 효과가 있다고 하죠. 영향력도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데 이 방법을 의미를 이해하는 게 이게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좀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조방정식 분석을 이제 앞에서 기본적인 분석까지 강의하거나 수업하거나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 다중집단 가지고 조절효과 분석하는 거는 좀 서로 불편해요. 제가 잘못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어려워하니까 표정들이 안 좋아요. 이렇게 대면 수업할 때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을 하죠. 예, 좀 각오를 하고 이거를 같이 공부하자 이러면서 약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요걸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측정 동질성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모델에 이제 만들어 놓긴 했어요. 뭐 이렇게 측정 동질성, 형태 동질성 등가지학 모델. 근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하면은 뭐 도움이 안 되죠. 자, 일단은 컬처 CF, 컬처 파이널 CFA 확인전 유인 분석을 했었던 이제 변수죠. 자, 요거를 이제 열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중집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데이터 안에서 우리 업종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뭐 1번은 제조업, 2번은 서비스업이죠. 이렇게 업종을 분류하는 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데이터를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조업이고 요거는 서비스업이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에서 자, 이제 좀 정리하고 좀 지저분하게 많으니까. 자, 요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데이터를 나눠요. 나누는데 이 데이터 파일 자체를 나눠도 되고요. 여기처럼 두 업종이라는 변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 1번이 제조업이고 2번이 서비스업이요. 자, 그러면 이제 임무스한테 알려주는 거죠. 뭐 이건 1번 집단 거다. 그리고 이건 2번 집단 거다. 이거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이제 분석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CFA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두 집단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단에 그룹 넘버가 있습니다. 예, 그룹 넘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제조업, 제조업이 바뀌죠? 뉴 누르고 서비스. 자, 그 다음에 닫습니다. 자, 이 그룹은 뭐냐? 이게 다중집단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조업 데이터와 서비스업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지금 각각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파일에서 데이터 파일 들어가셔서, 자, 지금 이제 컬처 데이터 돼 있죠. 네. 자, 여기서 자,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룹핑 베리어블. 뭐 어떤 변수로 나눌 것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쭉 내려가서 두 업종 가지고 할 거다. 오케이 눌러요. 자, 그러면은 두 업종 중에 어떤 변수를 제조업으로 할 거냐? 그룹 넘버 밸류 들어가서 1번이 제조업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서비스업은 다시 워킹이니까 데이터가 인식이 안 됐다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자, 컬처 데이터를 열고 똑같이 그룹핑 밸류를 클릭해서 두 업종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그룹 밸류에서 2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조업은 이제 두 업종이란 변수가 1번으로 전체 354개의 데이터 중에서 160개고 서비스업은 194개다. 이게 나눠가지고 분석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게 다중 집단 분석이에요. 예. 한 모델에서 두 집단 이상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넣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집단, 네 집단도 되지 않냐?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통계적인 검증을 할 때 세 개, 네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때는 보통 집단을 뭐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를 나눈다거나 남녀거나 아니면 여기서 업종이나 이런 것처럼 집단을 두 개로 해가지고 다중 집단과 조절 효과를 파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자, 이게 조금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자, 제조업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여기 이제 제가 좀 키울게요. 이 화살표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말고 요 화살표 1번으로 안 되어 있는 화살표. 자, 일단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보통 이 뭐죠? 이 몸통을 클릭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머리 부분을 선택하죠. 머리, 예, 머리. 자,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딱 갖다 대면 이제 빨갛게 변하죠. 여기다가 이 텍스트 말고 두 번째 파라미터 있죠. 여기다가 A1이라고 합니다. A1. 자, A1.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 그룹이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올 그룹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룹에다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지금 A1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집단에 동시에 동일한 문자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이 관측 변수에 관련된 표준화 계수 혹은 뭐 요인 적재값을 같다라고 지금 제약을 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예. 자, 그리고 두 번 여기도 이제 A2, 자 여기도 A3, 자 A4, 자, 올 그룹이 항상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둘 다 됩니다. A5, A6, A7, A8,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힘들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닫아요. 그러면 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을 체크했을 때도 똑같아야 돼요. A부터 16까지. 자, 이게 바로 측정 동질성 모델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분석을 돌리면 끝. 그 다음에 분석을 돌린 다음에 뭘 보냐? 적합도지수만 봐요. 예, 뭐 경로 개수가 어떻고 막 그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분석을 딱 했을 때, 자, 이 모델핀만 보죠. 모델핀. 실제로 모델핀만 레포팅하고, 지금 카이스퀘어가 뭐 523이 나오고, 지금 뭐, Q값도 1.15 좋고요.
GFI 88, AGFI 85, 그다음에 92 등등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모델 비교 같은 거를 할 때에는 AGFI나 GFI 같은 절대적 합지수보다는 이 증분적 합지수라고 하는 이 NFI, TLI, CFI를 더 중시해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이제 0.9 이상, 0.7, 0.8, 0.9798 되게 높게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다중 집단을 만들고 두 집단에 동일한 그 개수를 동일한 문자를 넣었을 때 이때 모델의 적합도가 0.9 이상으로 대부분 잘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측정 동질성이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즉 두 집단의 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이 관측 변수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중치가 관계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도 이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세이브 해제 해가지고 자, 뭐 측정 동질성 연습 이렇게 해볼까요? 연습. 예. 자, 이제 측정 동질성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측정 동질성 결과는 자, 간단하게 보면 뭐 이렇게 이건 이제 데이터인 가지고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 표의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측정 동질성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나머지 결과들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잘 문제가 없이 됐다면은 자, 이제 원래 연구 모델에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연구 모델이죠.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것까지 아마 저희가 그 수정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세이브 에이지로 해가지고 자, 이것도 형태 동질성 연습이라고 합니다. 자, 형태 동질성은 이 구조 방정식의 인과관계의 형태를 반영한 상태에서도 이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의 경로 개수를 동일하게 했을 때 적합도가 괜찮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그룹이 하나로 돼 있죠. 예. 따라서 제조업 더블 클릭해서 뉴 서비스업 자, 닫습니다. 그리고 혹시 파일 데이터 파일 자, 그룹핑 밸류업을 두 업종 오케이. 자, 그룹 넘버 그룹 밸류 1번 오케이. 제조업은 이거고 서비스업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인식해서 컬쳐 그다음에 알아서 되네요. 멋진데? 네. 이거를 설정했더니 이건 나머지가 알아서 딱 되네요. 네. 오케이. 요거는 좀 마음에 드네요. 에이모스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될 거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제조업을 클릭해서 여기 있죠. 예, 관측 변수와 잠재 변수의 이 화살표.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A1. 자, 그리고 올 그룹을 체크해야 돼요. 체크한 상태여야지 서비스업도 A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4번 여기도 A2 그리고 올 그룹 체크 5번 A3 체크 자 리더십 A4 올 그룹 체크 리더십 3번 A5 올 그룹 체크 아이고 힘들다 녹아다시 녹아자 A6 올 그룹 체크 A7 체크 자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를 되게 옆에서 보면은 되게 선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그렇게 보이나 봐요. 상당히 좀 뭔가 팬시하고 댄디하며 자 그런 스타일로 보는데 실제 들어가면 거의 뭐 저거죠. 그 호수에 유유히 떠 있는 하지만 발은 파닥파닥거리는 A12 A13 A15 올그룹 체크 A16 올그룹 체크 이상하네 뭐 하나가 더 있네요 A17 16까지 있었는데 잘못했나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를, 예, 제가 번호를 14를 뺐네요. 15. 이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동일한 문자를 집어넣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간 거랑 이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을 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 제조업, 서비스업이 모두 동일하게, 예, 같은 문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모델이라고요? 형태 동질성 모델. 자, 이 상태에서 최종 모형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뭐 경로 개수가 어쨌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뭐야 적합도 지수만 봅니다. 적합도 지수.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자, 보신 것처럼 이제 카이스케어 이렇게 쭉 괜찮게 나타나고, GFI 8885, 자, 그 다음에 NFI, CFI 모두 괜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GFI, EGFI 같은 경우에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NFI, TLI, CFI가 이런 이제 다중 집단 분석으로 조절 효과 분석할 때 더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잘했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모델에서 이제, 이 조절 효과를 분석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앞권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할게요. 등가 제한 모델, 또 연습이라고.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제조업을 딱 클릭하고서, 우리 요 경로 있죠, 요 경로. 자, 이거 더블 클릭해요. 자, 커뮤니케이션이 적응에 미치는 요 경로. 자, 요 경로의 파라미터, 텍스트가 아니에요. 파라미터. 얘를 P1으로 하겠습니다. P1으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이따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P1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서비스업을 눌러. 서비스업의 얘는 Q1으로 합니다. 자, P1, Q1.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P1과 Q1이 같다라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래야 같은지 다른지가 검증이 되는 거죠. 같다면 문제 없는 거고, 다르다면 이게 모델이 안 좋게 나타나겠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같다라고 했는데, P1과 Q1이,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어떤 경로가 같다라고 했어요. 억지로, 모델을. 근데 데이터는 달라요. 데이터에서는 이 두 개의 업종의 경로 개수가 크게 달라요. 자, 그러면은 모델하고 데이터하고 안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적합도가 악화되겠죠. 카이스케어가 커지겠죠. 자, 그 논리입니다. 억지로 같다라고 했을 때 같으면 카이스케어가 비슷할 거고 같다라고 해도 다르면 카이스케어가 커질 겁니다. 모델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런 논리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럼 제조업에서 나머지들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경로 개수는 연구자가 어떤 특정한 경로 개수에 대한 조절 효과를 볼 때만 볼 수도 있고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다 볼게요. 얘는 P1이라고 하고 얘는 P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올 그룹이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조업은 P라고 할 거고 서비스업은 Q라고 할 거기 때문에 올 그룹으로 체크돼 있으면 둘 다 P1, P2가 되겠죠. 자, 얘는 P3. 자, 요 경로는 P4. 그리고 적응이 몰입은 P5. 수용이 몰입은 P6. 마지막 P7.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1, 2, 3, 4, 5, 6, 7이에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딱 들어왔을 때
자, 여기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수용의 Q2. 자, 리더십 신뢰도가 적응의 Q3. 신뢰도가 수용의 Q4. 자, Q5, Q6, Q7. 자, 지금 제조업 P, 서비스업 Q. 번호도 순서가 맞아야겠죠? 자, 그래야지 나중에 비교할 때 P1은 Q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잘 돼 있나 봐요. PQ, PQ. 아, 좀 욕하는 것 같고. 아, 욕은 아닙니다. 예, PQ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디폴트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디폴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름을 안 하세요. 디폴트 모델이라고 하는 밑에다가 이제 파라미터 컨스트레인 모수 제약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랑 제약을 한 모델이랑 각각 비교를 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New를 눌러요. 자, 여기는 제약 1 모델이라고 할게요. 모델이라는 것도 쓰기도 기니까 이렇게 할게요. 얘는 어때요? P1이 Q1과 같다. 지금 요 경로만 같다라고 모델을 하나 제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디폴트 모델에 비해서 이 모델이 카이스케어가 확 커진다면, 그러면 이 경로는 두 업종의 간에 다르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다른데 같다고 했으니까 모델이 안 좋아진 거죠. 반면에 두 업종의 이 경로가 비슷하다면, 같다라고 해도 카이스케어가 변함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조절 효과는 어떤 상태예요? 차이가 있냐 없냐는 이제 보는 건데, 조절 효과는 카이스케어가 디폴트 모델에 비해서 커져야지 조절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디폴트 모델에 비해서 비슷해야지 조절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예, 모델이 악화돼야 조절 효과가 있는 거죠. 다른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예, 실제 다르다면 모델이 안 좋아지겠죠. 자, 어렵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카이스케어가 또 비슷한 커지는 거? 아, 뭐가 조절 효과지? 이렇게 몇 번 여러 번 고민을 해보셔야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New를 누릅니다. 제약 2라고 하고, 이번에는 이제 P2가 Q2랑 같다라고 할 거예요. 자, 요 경로를 같다라고 지금 할 거예요. 자, New 누르고 제약 3. 자, 이거는 P3이 Q3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누르고 제약 4. 자, 이거는 P4 Q4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경로를 해야죠. New 제약 5. 그 다음에 PO Q New 제약 6. 그 다음에 P6과 Q6. 자, 마지막 제약 7. 경로가 7개니까 P7과 Q7이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 모델과 비교한 7개의 결과가 쫙 나와요. 자, 그리고 형식적으로 모든 제약도 해보죠. 자, P와 Q가 같다라고 할 건데 7개의 경로가 다 같다라고 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게 이제 전체 경로 제약이죠.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이제 제약하게 되면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이게 부분 제약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전체 제약 모델, 예, 뭐 이렇게 이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특정한 한 경로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모든 경로는 이제 전체가 다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각되는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결과를 돌려보면, 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이 모델이 어, 총 9개가 돌아가는 거죠. 디폴트 모델부터 모든 경로를 제약한 모델까지 9개가 이제 쭉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양이 좋지 않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결과를 돌아간 거 보니까 목이 맥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두 OK 같으죠? 이렇게 결과 잘 돌아왔다는 거고. 자, 이제 아웃풋 창을 한번 볼게요. 자, 아웃풋 창을 보면 이제 분석 결과 총 8개가 나올 거예요. 디폴트 모델부터 제약 1, 2, 3, 4, 5, 6, 7, 8 다 한 개. 자, 여기서 모델 핏을 한번 딱 클릭해 보시면, 자, 보신 것처럼 디폴트 모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약 7번 모든 제약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카이스케어. 자, 카이스케어가 디폴트가 523.274인데 요거랑 제약 1번을 비교한 거고, 요거랑 제약 2번을 비교하고, 디폴트와 제약 3번을 비교하고, 디폴트와 제약 4번을 그냥 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약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서 각각의 경로를 제약했더니 카이스케어가 더 안 좋아지냐, 혹은 괜찮냐, 비슷하냐. 근데 이걸 가지고 일일이 계산하면 힘드니까 좀 고맙게도 이렇게 모델을 여러 개 만들면 밑에 모델 컴패리즌이라고 하는 모델 비교표가 나옵니다. 자, 짜잔. 그럼 요게 핵심이에요. 자, 요게. 자, 여기서 P 값이, 카이스퀘어 값이 보면은 0.024. 이게 무슨 의미냐? 디폴트 모델과 제약 1 모델의 카이스퀘어의 차이예요. 실제 그러냐? 계산해 보세요. 523.274와 523.279 차이는 0.024 맞네요. 그죠? 자, 근데 이 카이스퀘어 차이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대요. 자, 이 얘기는 같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즉, 요 경로, 그죠? 요 경로, 커뮤니케이션이 적응에 미치는 요 경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비슷하다, 같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조절 효과가 있다, 없다? 업종에 따라서 없다. 같다 보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 디폴트 모델하고 두 번째 경로 제약한 모델, 디폴트와 세 번째 경로 제약한 모델. 자, 보시면은 딱 하나가 유의 확률이 0.0보다 작아요. 자, 이거죠. 6.715. 네. 자, 그러면 6.715는 어떤 경로예요? 자, 바로 요 경로. 조직 몰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자, 요게 지금 다르대요. 같다라고 했더니 카이스케어가 6.715 정도 차이가 나고 이건 유의한 차이래요. 즉 같다라고 했더니 모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자, 디폴트 모델 핏 가시면 자, 523.273이 있고요. 그다음에 7번은 529점 더 높아지죠. 예, 따라서 이 차이가 유의합니다. 즉 업종에 따라 몰입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제약도 한번 볼까요? 모든 제약을 봤더니, 예, 모든 제약은, 카이스케어가 9점 몇, 이것도 크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제약은 7개의 경로를 제약한 거니까 자유도가 7 변화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는 유의하지 않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제약 7번이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결과는 뭘 보냐?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간과했지만 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두 개의 경로에 이 경로 제약을 하기 이전에 디폴트 모델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에스티메이트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스칼라 이 모델이 이제 좀 무거워요. 리그레션 모델.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지? 헷갈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과를 따로따로 이제 볼 수 있도록 클릭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고. 자, 그러면은 경로 제약을 하지 않은 원래 모델, 이 디폴트 모델이죠. 자, 이 디폴트 모델. 자, 이 제조업. 자, 이게 제조업이에요. 결국 요거예요. 자, 제가 정리를 줘요. 그럼 엑셀에다가 요거 잠재 변수 경로. 자, 이제 우리가 제약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조절 효과가 있냐를 보기 위해서 모델 적합도만 보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저 디폴트 모델만 보면 돼요. 디폴트 모델. 자, 저 디폴트 모델이 결국 형태 동질성 모델이에요. 네. 자, 클릭하고 붙여놓고 그다음에 경로 개수, 표준화 개수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붙여놓고 자, 여기 이제 변수 하나 삽입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 여기를 넣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집단 거죠? 이 결과는 표준화, 비표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집단은 어떤 집단 거냐면은 지금 제조업고요. 서비스업을 체크해 보죠. 서비스업을 체크하면 서비스업 결과 나오겠죠. 네, 서비스업은 이 결과입니다. 자, 잠재 변수만 되어 있는 거. 자, 요거를 그냥 저도 아무 때나 붙여놓고 이거는 이제 밑에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일단 여기다 붙여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또 이제 표준화 개수 있죠. 역시 여기다가 아무 데나 붙여놓고 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역시 이건 여기다 넣어야 되구나. 예. 이거는 표준화, 비표준화고 자, 나머지는 이제 제가 전체 삭제해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게 제조업이죠. 예. 그리고 이게 서비스업이죠. 그 라벨은 필요 없구나. 예, 라벨 필요 없죠. 그리고 이 별표는 이제 0.000이에요. 자, 이 별표는 0.00. 딴.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 성과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요 경로가. 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 둘 다 유의해요. 유의하기는. 몰입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모두 유의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여기도 유의하고 여기도 다 유의하고 얘는 유의하지 않는데 또 얘는 유의하네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얘가 그 경우에 차이가 있대요. 자, 표준화를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0.538이고요. 그죠? 0.538이고 자, 얘는 0.718이에요. 자, 그러면 둘 다 유의한데 경로 개수가 차이가 있다는 건 바로 제조업은 조직 몰입도가 1 변화했을 때 경영 성과가 요 정도 변하는데 서비스업은 조직 몰입이 1 변화했을 때 경영 성과가 더 높게 변한다는 거죠. 즉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이문화 외국인 사무자들이 내가 이 회사 정말 괜찮아, 좋은 회사야, 나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 그런 의미가 바로 조절 효과의 의미입니다. 예. 어려워요. 그죠? 예. 일단 하는 것도 어렵고, 제약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몇 번 이제 이런 과정들을 실제 만들어 보고, 돌려보고,
이제 의미를 또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인 가지고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인 가지고는 아주 역시 쉽게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방정식에서 구조방정식 들어가서 자, 이렇게 설정된 이력의 3회차, 뭐, 즉, 1회차, 2회차, 3회차 똑같을 것 같은데, 이 다중집단 분석의 조절 변수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업종이 없어요. 왜 그럴까? 예. 이제, 문항 속성에 들어가 보면, 제가 그냥 올릴 때, 데이터를 올릴 때, 두 업종이라고 하는 변수를 그냥 이제 1번 서비스 제조업, 2번 서비스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형으로 바꾸고, 자, 1번 처음부터 1번이니까 그냥 제조업, 서비스업.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기형이 범주형을 의미해요. 숫자형이 연속형을 의미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네, 저장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문화 조직 연구, 다시 통계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들어가서, 자, 이렇게 설정된 이력, 뭐 3회차 불러오면,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누르면, 자, 이제 보이죠. 두 업종. 즉, 범주형 자료로 돼 있어야지 다중집단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자, 클릭. 자, 그럼 비제약 모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CFA, 자, 뭐, 이렇게 A1, A2 이런 거 안 한 상태의 결과가 이제 비제약 모델, 제약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뭐예요? 측정 동질성 모델을 하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잖아요. 그죠? 자, 측정 동질성 연습이라고 하는 걸 열어보면 A1번부터 A16번까지 다 일일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막 그랬죠. 예. 데이터엔에서는 어떻게 한다? 예. 체크 한 번만 하면 알아서 해준다. 자, 이렇게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의 그 모든 관계의 경로를 두 업종이 동일하게 같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의 카이스케어, 자, 그때의 유의 확률, 유의 확률, 적합도. 자, 적합도 0.909, 0.881,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0.9 이상으로 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건 요거예요. 뭐 이렇게 이 경록의 수 이런 거는 그냥 나오는 거고 실제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측정 동지성 모델일 때 문제 없었다. 자, 요게 핵심이에요. 자, 표정리를 데이터인 가지고 한번 해볼고요. 자, 연구 모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측정 동질성 모델이죠. 동질성 모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조방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형태 동질성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예, 아까 했던 최종 모델인데, 자, 여기서 조절 변수 선택을 딱 눌러서 두 업종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나타나죠. 형태 동질성 모델을 체크해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죠.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여러 가지 행동들, A1번부터 A16번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다 이렇게 체크했었던 모든 이 경로가 같다라고 제약했었던 이 모델의 경로를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이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실수 하나 했네요. 체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체크하고 이걸 눌러야 됩니다. 이 설정을. 자, 이렇게 이제 제약 모델 측정 동질성을 체크하고 여기 이제 설정 저장이라는 게 있죠. 이걸 이제 반드시 이제 클릭을 합니다. 자, 반드시 클릭을 해서 이제 그 제약 모델의 측정 동질성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석하기를 누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었던 뭐 이렇게 네, 여기 이제 뭐 A1, A2, A3 이런 작업들을 안 해도
자동으로 분석이 쭉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모델 적합도예요. 모델 적합도. 자, 형태 동질성, 측정 동질성의 모델 적합도가 지금 보시면 아주 잘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측정 동질성 모델. 자, 카이스케어, GFI, EGFI 모두 0.9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형태 동질성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조 방정식에 들어와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설정된 최종적인 이 결과죠. 이 결과에서 조절 변수를 두 업종으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형태 동질성을 체크합니다. 또 역시 이제 이 설정을 저장을 해야 돼요. 예, 저장. 자, 저장이 된 걸 확인했으면 이제 분석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역시 우리가 이렇게 A1, A2, A3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각자 다 이제 설정했던 그 과정들을 진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인에서는 형태 동질성이라는 것만 체크해도 이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결과 쭉 나오죠. 역시 AGFI, GFI 모든 게 0.9 이상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갖다 붙여서 형태 동질성 모델. 자, 결국 특정 요소가 형태 동질성은 이렇게 제약을 경로계수에 대해서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에 제약을 한 상태에서의 그 결과가 이 적합도 지수가 잘 나타났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0.9 이상으로 잘 나타났으면 이제 문제가 없다. 즉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관측 변수들이 그 관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모델 적합도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로를 제약을 막 했잖아요. PQ 막 이런 식으로. 자, 등가 제약 연습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P1과 이제 Q1을 제약하고 막 그랬죠. 예. 자, 요거는 이제 데이터엔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경로 제약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셜을 눌러요. 자, 경로 제약 할 건데 동일하다라고 할 거고,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할 거다. 자, 그리고 같다라고 한 거는 경로 개수만 지금 같다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인문화 적응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자, 커뮤니케이션. 자, 역시 설정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문화 적응이 커뮤니케이션이 인문화 적응에 미치는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 지금 우리가 분석에서 이제 살펴봤던 요 경로 개수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체적인 경로 개수가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 이런 거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적합도를 보는 거죠. 카이스케어. 자, 카이스케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이 카이스케어와 적합도 이런 것들을 모델 1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모델이라 경로 1 제약을 한 거죠. 제약 모델. 뭐 이런 것도 이제 여기다가 써주고. 자, 이제 경로 2 모델 제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경로 2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일일이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지워주고, 지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equal. 자, 경로 2는 인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자, 설정을 저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역시 분석하기를 누르면, 자, 우리가 지금 경로 제약했던 자, 요 경로죠. 커뮤니케이션이 수용에 미치는 자, 이 PQ 요 경로에 대해서 두 집단이 경로 개수가 같다라고 한 그 결과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본 결과 역시
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고, 자, 뭐 거의 차이가 없죠. 예,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정지성 모델에 비해서도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차이가 있었던 어디가 차이가 있었죠? 예,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 몰입이. 자, 요거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직 몰입 경영 성과에 미치는 요게 이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죠. 자, 요 조직 몰입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게 지금 유의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봤더니 지금 이렇게 550으로 나타났어요. 550. 다른 거는 대부분 544인데 있는 550으로 나타나네요. 요게 이제 경로 7 제약한 거죠. 경로 7 제약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바로 이제 이걸 했는데 비제약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제약 모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이 경로가 같다, 뭐 틀리다, 뭐 이런 제약을 전혀 하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이 디폴트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폴트 모델. 디폴트 모델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디폴트 모델과 결국은 이제 이 모델들을 비교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경로의 수가 차이가 있냐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비제약 모델이에요. 제가 이제 비제약 모델을 요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요 비제약 모델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와 이거 눈으로 봐도 차이가 없죠. 예, 이거는 저거랑 똑같습니다. M수로 나온 거랑. 근데 이거랑 이거랑 보면은 지금 뭐 한 5점 몇, 6점 몇 차이가 나타나요. 그죠? 자유도 1 변화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이제 모델 비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차이는 이제 B의 9에서 B의 6을 빼는 거죠. 예. 이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유도는 398에서 399예요. 이 차이죠. 이게 유의한 차이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수식에서 함수 삽입, 카이스케어 디스트리뷰션, 자, 요거를 체크하고, 이건 카이스케어고, 자유도는 이거죠. 자, 그때 P 값을 보면 0.013 정도가 나타나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즉, 비제약 모델, 기본 모델, 디폴트 모델에 비해서 경로 7이 지금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경로에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제조업 결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서비스업 결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유의하거나 둘 다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예. 이 제조업이 0.5, 서비스업이 0.7로 0.7이 더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경로를 제약하면서 조절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측정과 형태 동질성 결과, 그 다음에 업종과 디폴트 모델, 비제약 모델 가지고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각각의 경로를 제약해서 모델 7번이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의하게 지금 개수 영향 정도가 차이가 있다, 조절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나타난 그런 레포팅 최종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절 효과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해봤고요. 좀 어렵기 때문에 직접 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뭐 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